안녕하십니까. 도면 해두개 정석 일휘소탕 정동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옵션 설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설정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실 분들은 저희가 1분 뚝딱 옵션 설정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파일에 대해서 파일 탭에서 할 수 있는 자동 저장 파일 위치, 템플릿 설정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P 엔터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옵션 창이 열리게 됩니다. 또는 메뉴바에서 도구 맨 밑에 보시면 옵션 클릭하시면 전과 같이 옵션 창이 열립니다. 무엇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기존의 제도 및 주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메뉴바가 지금 없거든요. 메뉴바를 요 삼각형을 클릭하시게 되면 메뉴맵 표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메뉴바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자, 그러나 이제 저희 강의는 클래식 환경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클래식 환경에서 OP 엔터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옵션 창이 열리게 되고요. 옵션 창에서 파일 탭에서 지금 자동 저장 파일 위치 이 부분과 이 템플릿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동 저장 파일 위치는요, 자동으로 저장될 그 위치의 경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더블 클릭 하셔서 뭐 바탕화면에 이무의 폴더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지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편한 곳에 이제 폴더를 생성하셔서 자동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템플릿 설정인데요. 이 템플릿 설정의 이 세 번째 보면 빠른 세도면의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 플러스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처음 그 캐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거나 열어보시면 이 세팅을 안 하신 분은 여기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없음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게 템플릿 환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템플릿 파일 DW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템플릿 파일을 잠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잠깐 취소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 사각형을 한번 이렇게 그려서 이무에 어떤 것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걸 나는 도면 템플릿으로 쓰겠다. 여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셔서 이 파일 유형을 DWT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템플릿 폴더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물론 뭐 다른 데다 저장하셔서 뭐 거기를 경로로 지정해 주셔도 돼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이 템플릿 파일에다가 이제 그 파일을 저장하시면 뭐 1534 뭐 이렇게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템플릿 파일로 저장하시게 되면 이렇게 템플릿 옵션이 뜹니다.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OP 엔터 이제 해보겠습니다. OP 엔터 하시게 되면 파일에서 템플릿 설정에서 세 번째 플러스 누르셔서 여기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1534 만들어 놓은 그 템플릿 파일 이렇게 보여요. 그럼 클릭하시게 되면 열기 그리고 적용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템플릿 파일을 설정해 놓은 것을 이 세 문서를 딱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열려요. 자동으로 열리니까 그 템플릿 설정이 굉장히 유익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레이어라든가 레이어 설정이라든가 뭐 문자 설정, 치수선 설정, 다중 지선 설정들을 이렇게 설정들을 여러 가지를 해놨을 때 이렇게 템플릿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작업하는데 효율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OP 엔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화면 표시 탭에서 파일 탭 및 색상, 호흡 및 여러가지 십자선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표시 클릭하시고
화면 표시 탭 클릭하시고 이 색상 구성표에 이 어두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량으로 바꾸게 되면 이 인터페이스가 하얗게 좀 바뀌어요. 적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바뀌었죠. 네, 뭐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 파일 탭 표시인데요. 이 파일 탭 표시가 뭐냐면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각각 파일들이 이렇게 탭처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체크 해제해 보겠습니다. 적용하게 되면 이 없어졌죠. 그래서 파일 탭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용하셔서 파일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색상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이런 환경들의 색상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2D 모형 공간을 나는 균일한 배경 이 공간을 파랗게 바꾸고 싶다 이렇게. 네? 또 캡처 하시는 분들은 또 필요할 때 캡처 이런 거 하실 때 뭐 저 캐드 그 플로 파일에서 열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흰색으로 그냥 하셔서 캡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색상 탭에서는 이 검은색으로 이제 이 배경을 바꿔서 이제 쓰시면 되고 필요한 때마다 바꾸셔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명령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명령행 자체가 색깔을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어요. 지금 이거 너무 하얘니까 좀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자, 적용. 자,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여기도 좀 잠깐 늘려보겠습니다. 다 확인하고 여기도 좀 이렇게 창을 이렇게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P 엔터 하시게 되고 다시 색상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명령행이라고 하는 탭에서 명령 사용 내역 배경이 노란색으로 지금 현재 세팅이 되어 있고요. 활성 프롬프트 배경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초급자분들은 이 명령 창을 참 잘 유의 깊게 살피셔서 캐드를 학습하시게 되면 굉장히 그 기능을 빨리 익히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초급자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뭐 엔터를 치거나 명령을 뭔가를 입력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명령을 계속 하시게 되면 실행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창이 항상 이렇게 명령 입력이나 대기 상태로 놓여 있는 상태에서 명령을 입력해야만이 그 명령을 실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이렇게 좀 색상을 좀 처음에는 눈에 띄게끔 이렇게 하셔서 연습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상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일반 색상 복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 이런 거 귀찮다 그냥 원래 기존에 있던 색깔로 다 바꿔라 이런 얘기거든요. 예, 필요할 때 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 및 닫기 해주고. 자, 다음 호 및 원 부드럽게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이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셔서 쓰시면 되거든요. 컴퓨터 사양이 좋으신 분들은 뭐 한 5천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사양이 낮으신 분들은 5천으로 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릴 때 원을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면 막 드드드 뭔가 좀 느낌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도 생기고요. 딱딱 이렇게 이게 커서를 옮기는데 딱딱 끊기는 그런 느낌들이 좀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OP 엔터 치셔서 여기를 1000이나 한 800 정도로 놓고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십자선 크기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십자선 크기는 최대로 놓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십자선을 이렇게 낮게 하게 되면 지금 이 커서의 이 십자선이 지금 짧아졌죠. 다시 OP 엔터. 자, 십자선을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로 적용 확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십자선이 길어졌습니다. 색깔도 한번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색상에서 십자선을 색깔을 좀 주겠습니다. 뭐 한 84번 색상 색인에서 84번 정도 뭐 클릭 82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십자선이 녹색 비슷한 82번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때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하냐면 물론 뭐 다른 때도 많이 사용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이제 투상도를 정면도를 이렇게 하나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측면도를 그릴 때에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면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선을 이렇게 끝선 라인을 따서 이렇게 우측면도를 뭐 두께값은 이렇게 해서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옮겨지거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옮기는 때도 있어요. 왜냐면 배치를 할 때 그 보기 좋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 투상도들을 이렇게 옮기는데요. 그때 잘못하다가 이게 잘못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특히 시험 볼 때는 이건 그냥 실격이에요. 실격. 이렇게 투상선 라인이 맞지 않는 것 자체는 완전히 실격입니다. 그래서 에렌터 하셔가지고 이 끝점에다 딱 대놓고 보면 이게 딱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투상도 자체를. 이 투상도가 조금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이 십자선이 길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십자선을 크게 놓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시 오피 엔터. 자, 다음으로 지금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열기 및 저장, 세 번째 열기 및 저장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기 및 저장 탭 들어가셔서 이 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이 뭐가 중요하냐? 저장할 때 버전마다 다 다르게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현장에서 제일로 많이 하는 실수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는 2018이 깔려 있고 다른 회사에는 2010이 깔려 있다. 2018로 저장해서 보내봐야 거기에서 2010으로 안 열려요. 캐드에서. 그러면 이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열린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거 막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보냈는데 파일을 열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버전부터 확인하셔서 버전에 맞춰서 저장해서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013 정도까지 저장을 해서 쓰시고 낮은 버전이 더 필요하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낮은 버전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저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동 저장 기능이 이 자동 저장이 이 10분이 돼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저장되는 걸로 이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자동 저장이 되려면 이 파일이 지금 제가 연 파일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DW1 이런 파일로 처음 그 만들어진 파일로 되게 돼 있으면 자동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자동 저장으로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놓은 후에 그 다음부터 이게 자동 저장이 적용되게 됩니다. 특히 수험자분들 유의하셔가지고 체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동 저장 기능을 또 어떤 때 좀 하시냐면, 일본 현장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가 조금 손실나도 바로 이제 복구하면 상관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시험 볼 때 이제 5시간 뭐 시험 보거나 이제 금연 같은 거 7시간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다 보면 컴퓨터가 이제 뭐 불안불안해요. 그랬을 때 좀 불안불안하다고 느끼면 데이터 손실을 좀 줄이려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이게 또 평소에 5분으로 돼 있으면 용량이 크면 이 저장 텀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떤 경우는 막 20초, 30초, 1분 막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바꾸셔서 설정 값을 바꾸셔서 쓰시고, 수험자분들은 이제 그 데이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사용자 기본 설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기본 설정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도면 영역 바로가기 메뉴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이 바로가기 도면 영역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우클릭이 이렇게 그 창이 열리게 됩니다. 빠른 특성 창들. 그래서 이제 이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나는 이거 굳이 필요 없다, 그냥 마우스 오른쪽 키 우클릭을 엔터 키로 이용하겠다, 체크 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체크 해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활용하시게 되면 작업 시간이 매우 단축되는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제도 항목 제도 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도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 자, 제도 탭에서 오순의 표시키 크기를 적정하게 키워주시고, 그리고 주문창 크기도 좀 적정하게 좀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선택 파일에서
확인란 크기도 적절하게 좀 조절해서 바꿔주시고, 그립 크기도 적절하게 바꿔서 쓰시면 되겠고, 이 선택 파일에서는요 좀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이 올가미로 누른 채 끌기로 이렇게 허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끌기로 허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선택이 어떻게 되냐면, 이 드래그를 이렇게 쭉 하시면 올가미식으로 이렇게 저그 선택이 돼요. 그 범위가 이렇게 돼요. 이게 좀 어떨 때는 불편할 때도 있고, 왜냐면 뭐 클릭해서 딱 하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올가미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OP 엔터 치셔서 올가미 누른채 끌기를 체크 해제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또 올가미 누른채 끌기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도면이 굉장히 복잡할 때는 뭐 스트레치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올가미로 이렇게 해서 좀 해서 사용하게 되면 좀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쓰셔도 상관없겠다, 이걸로 숙달해서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선택 방법은 클릭 후 클릭하고 누른 채 끌기 있는데, 이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 뭐 편한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동 탐지 쓰셔도 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클릭 후 클릭 씁니다. 이게 누른 채 끌기 하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창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누르시고, 자, 마지막으로 좀 더 그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 위해서 사용자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사용자 아이콘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하단의 구석에 이렇게 보시면 사용자와라고 하는 목록 그 탭이 있어요. 이 클릭하시게 되면 이 밑에 쭉 지금 아이콘들이 있죠.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이게 막 이 잘못 클릭되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이 파일 탭을 이렇게 열어서 필요한 내용만 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좌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모형 공간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드도 필요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냅 모드도 필요할 때, 구석 조건 추정도 필요한 때, 동적 입력은 그 각도 이런 거 볼 때 좀 쓰긴 하는데, 그 컴퓨터 사양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이게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하셔서 쓰시면 되고, 저는 빼겠습니다. 자, GQ 모드는 놔둬야죠. GQ 모드는 이제 그 F8키로 해가지고 쓰시면 되니까 이것도 놔둬도 되고 안 놔도 되고, 근데 이제 확인할 때는 또 이게 F8키가 직교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헷갈리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직교 모드를 켜놓는 것도 나쁜 것 같지 않고요. 극좌표 추적 놔둬 보겠습니다. 등각 추정제도 지금 당장에 필요 없고, 객체 스냅 추정은 필요하고, 2D 객체 스냅도 필요하고, 선 가중치, 이것도 이 선 가중치 잠깐 한번 볼까요? 이 선 가중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건데 이게 켜져 있으면, 예를 들어 야를 좀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에서 야를 레이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 3번으로 야를 바꿔보고, 야를 이 선을 이 객체를 5번으로 바꿔보고, 야를 선홍색으로 7번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색깔은 다르지만 선 두께는 다 똑같이 보이죠. 근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레이어에 선 가중치가 적용이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을 선 가중치를 0.5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색을 0.7로, 윤곽선이니까 0.7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홍색을 0.18 가는 실선, 가상선이니까 가는 실선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해놓고, 지금 가중치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 선 두께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학습하시는 분들은 그 외형선이나 윤곽선 뭐 이런 선들이 구별이 좀 잘 안 간다,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선 가중치를 켜놓으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떨 때는 그 선 가중치 자체를 놓고 그대로 그 처음에 훈련하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이어는 그 굉장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캐드를 하게 되면서 레이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레이어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좀 캐드 어떤 작업들을 하는데 효율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뭐 얘기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선 가중치는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선 가중치는 필요한 때 꺼내서 쓰셔도 되니까 저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 선 두께도 선 두께지만 원래 이제 카메라 이런 쪽에서는요 색깔 가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색깔 가공. 그러니까 색깔로 뭔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캠 작업을 많이 하실 뭐 계획이 있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 색깔로 자꾸 구별하는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색깔로서 뭔가를 왜냐면 뭐 패곡선이다 그럴 때 뭐 빨간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색깔로 좀 구별하는 거 잠깐 팁으로 말씀드렸는데 어찌됐건 자, 선 가중치 필요 없고 투명도도 필요 없습니다. 선택선은 필요 없고 3D 객체선이 필요 없습니다. 동적 UCS 필요 없고 선택 필정이 필요 없습니다. 장치 필요 없고 주석 가시성 다 필요 없습니다. 작공간 전환은 필요할 때 쓰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서 메뉴바에서도 여기 메뉴바 여기에서 메뉴바 꺼내듯이 작공간 꺼낼 수 있으니까 이 밑에다 뭐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 활성화를 시켜주셔도 되고 지금 뭐 필요 없겠습니다. 주석 감시 필요 없고 단위 필요 없고 빠른 특성 필요 없고 UI 필요 없고 객체 분리도 뭐 굳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3D 모델링 할 때 3D 모델링 안에 그 선이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작업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객체 분리를 사용해서 그 모델링 형상을 숨기고 선만 이렇게 보여가지고 쓰는 그런 기능을 활용하는데 좀 쓰거든요. 뭐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픽 성능도 지금은 필요 없어요. 화면 정리도 굳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이렇게 남았는데 직교, 극좌표 추적, 그 다음에 객체 스냅 추적, 객체 스냅 뭐 이 내용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좌표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모형은 지금 현재 공간을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롯 환경입니다. 플롯 환경이 이어서 플롯 환경을 계속 추가해서 그 엑셀 같이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쭉 만드셔서 활용을 하시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됐다고 해서 당하지 마시고 모형 그냥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형.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해 주시면 되고, 삭제 이렇게 하셔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OP 옵션 설정 내용과 지금 인터페이스 내용 사용자와 요 밑에 하단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이 정도 하면 그 옵션 설정에서 어느 정도 CAD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겠냐. 그러면 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툴바들 뭐 예를 들어 레이어 툴바 내가 뭐 필요한 툴바가 있다. 우클릭 하시게 되면 이렇게 툴바가 쭉 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제도 및 주석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우클릭을 해도 툴바가 안 뜹니다. 이런 것만 뜨지 안 떠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삼각형에 클릭하셔서 메뉴 막대 표시 하셔가지고 도구에 도구 막대 이렇게 되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예를 들어 치수가 필요하다. 치수 툴바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왜냐면 또 이게 또 찾기가 또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이 아이콘으로 되어 있으면 또 숨겨져 있고 뭐 그것도 찾아야 되고 불편하니까 이렇게 툴바를 꺼내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뭐 어떤 작업이든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오토캐드 옵션 설정 설명을 좀 했습니다. 한번 옵션이 설정이 좀 중요하니까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옵션 설정에서 파일 탭에 대한 내용을 자동 저장 파일하고 템플릿 설정 파일, 그 다음에 화면 표시 탭에서는 파일 탭, 뭐 색상, 이 부분보다도 이 홈이 원 부드럽게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열기 및 저장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전 내용과 자동 저장 내용, 특히 수험자분들은 자동 저장 좀 유익 있게 좀 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로 사용자 기본 설정에서 도면 영역 바로가기 그 체크 부분, 5번은 제도에서 뭐 표시키 크기, 조인장 크기, 6번에서는 확인란 크기, 그리고 선택 방법들, 윈도우 그 선택 방법들 내용과 그 마지막으로 이 7번 사용자와 아이콘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쪽 하단에 사용자와 목록으로 체크하셔서 필요한 것만 빼서 쓰시면 되겠고,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용자와 이 아이콘을 이렇게 커서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직교 모드 F8 해가지고 온오프 단축키가 나와요. 여기 그 직교는 F8, F8을 한번 누르면 온,
뭐 한 번 더 누르면 오프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F8 누르시면 자, GQ 끄기 나오죠? 네, 명령 내역창에 한 번 더 누르면 켜기 이렇게 끄기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도 아이콘이 활성화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온오프 키입니다. 극좌표 추정은 F10 뭐 이렇게 단축키를 이렇게 올려놓고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토캐드 옵션 설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 제 강의를 듣는 그 학생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 산업현장 그 실무자 여러분들 작업에 또 학업에 이제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